식모 행세를 하면서 저희를 지켜봤다는 거네요. 윤세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인 척하려 들었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요. 강태민이 말렸지만 윤세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게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할머니, 시금치나물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오말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반찬을 건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손수 만든 반찬을 파는 게 오말순의 일상이에요. 거칠어진 손끝으로 돈을 받으며 오말수는 문득 예전 생각에 잠깁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장사를 마친 오말수는 천천히 짐을 정리합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워요. 어젯밤 꿈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거든요. 5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은 그 길로 가볼까? 오말수는 평소와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705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 버스는 강남구 고급 주택가를 지나갑니다. 오말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죠.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는 오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높은 담장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마침내 그 집이 보였어요. 강가의 대저택입니다. 저기서 내 아이가 자랐어야 했는데 22살 오말순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그 집. 기와 지붕과 넓은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오말순만 늙어버렸을 뿐이죠. 그때가 떠오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처녀였던 오말순은 그 집 장남 강도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25살의 강도진은 오말순에게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대학을 나온 도련님이었고 오말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말순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 그런 강도진의 말에 오말순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잊은 채 말이에요. 추운 겨울밤 강도진이 오말순을 끌어안았을 때 오말순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댔어? 임신 사실을 안 강도진의 어머니가 오말순을 호되게 꾸짖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와 멸시하는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 강도진은 어머니 뒤에 숨어서 오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해외 출장을 핑계로 도망가 버렸죠. 그때 오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홀로 아이를 낳던 그날 밤의 고통은 잊을 수가 없어요. 허름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만큼은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오말순에게는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말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에요. 제발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거라. 엄마는 널 평생 잊지 않을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오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혼자 살아왔어요. 버스가 그 저택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오말순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혹시 그 집에서 자란 아이가 있을까요? 혹시 그 아이가 바로 오말순의 아들일까요?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오말순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지금쯤 40이 넘은 어른이 되었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와요.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말이에요. 버스에서 내린 오말수는 저택 앞 담장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경비원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상관없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오말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혹시나 해서 말이야. 오말수는 담장 너머 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오말순의 아들이 살고 있다면, 만약 그 아들이 오말순을 찾고 있다면, 그때였습니다. 저택 대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집주인 같아요. 여자는 오말순을 힐끗 쳐다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 여자가 이 집 며느리인가? 오말순은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혹시 저 여자의 남편이 바로 오말순의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오말순은 저 여자의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말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오말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말수는 문득 결심합니다. 내일은 시장에 나가지 말고 이 동네를 좀 더 둘러보자고 말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운명이 오말순을 이끌고 있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오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저택 앞에서 본 그 여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그 여자의 남편이 오말순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멸치볶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제 만든 거라 신선해요. 오말수는 손님들을 대하며 평소처럼 장사를 했지만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가사도우미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말순이 고개를 들자 어제 저택에서 본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윤세린이었습니다. 오말순의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사도우미요? 네, 우리 집에서 일할 분을 급하게 구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일하던 분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셨다고 해서요. 윤세리는 오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품이 있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거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애써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요? 강남구 쪽에서였는데 윤세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침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혹시 저희 집 아세요? 강가 말입니다. 오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운명이 자신을 그 집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가요? 그게
맞네요. 할머니 얼굴이 낯익다 했어요. 분명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분 맞죠? 윤세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윤세리는 오말순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급하게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자를 만난 게 다행스러웠을 뿐이었죠.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라서요. 오말순은 망설였습니다. 50년 만에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10만 원에 식사 제공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오말순에게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세요. 주소는 아시죠? 윤세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말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윤세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혹시 오말순의 며느리일까요? 그날 밤 오말순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50년 만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도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혹시 오말순을 알아볼까요? 다음 날 아침 오말순은 정성껜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옷이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강가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 서자 옛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말순 씨 맞죠? 윤세린이 대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에게는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안을 둘러보시죠. 예전과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윤세린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선 오말순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부는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오말순이 청소하고 요리하던 그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은 여기고요. 거실 청소는 매일 해주시면 돼요. 윤세린이 설명하는 동안 오말순의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언제 강도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참, 우리 남편도 곧 내려올 거예요. 인사드리세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말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강도진을 만나는 건가요? 하지만 계단에서 내려온 사람은 강도진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준수한 남성이었어요. 강도진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여보, 새로 오신 분이에요. 윤세린이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강태민이었어요. 오말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도진의 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민입니다. 강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말순은 그 순간 느꼈어요. 강태민의 눈빛과 미소에서 강도진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가 닮았어요. 오말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오말순의 아들일까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셨대요. 윤세린이 강태민에게 설명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말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감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편하게 일하세요. 강태민은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말순은 그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강도진과 닮았었거든요. 할머니, 뭐 하세요? 일 시작해야죠. 윤세린의 목소리에 오말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오말순의 아들일까요? 그날 저녁 강태민이 퇴근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세린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말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가문을 이을 후손이 없다면. 윤세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강태민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강태민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이었어요. 오말수는 그 순간 모든 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장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강태민과 윤세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오말순에게도 잠깐 머물렀어요. 할아버지, 그게... 강태민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장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나도 들었다. 혈통 문제 말이지.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순도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 집안의 피가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장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아닐까요? 장 회장의 차가운 말이 거실에 울린 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혈통 검사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게 부엌에서도 보였어요. 내가 정말 이 집안의 핏줄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말이다. 장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85년을 살아온 노인의 위험이 온 집안을 압도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윤세린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장 회장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입양하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말이야. 오말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하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장 회장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문입니다. 강태민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해둬야겠어. 내일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라. 할아버지, 이건 명령이다.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태민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어요. 오말수는 접시를 닦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는다면 진실이 밝혀질까요? 강태민이 정말 오말순의 아들이라면 말이에요. 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요? 윤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라. 내가 이미 약속을 잡아뒀다. 장 회장은 일어서며 강태민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이해할 거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그렇게 말하고 장 회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강태민과 윤세린만 남았어요.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윤세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니까 해야지. 강태민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오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오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강태민이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강태민이 정말 오말순의 아들이라면 검사 결과에 뭔가 이상한 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일찍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오말순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은 청소 좀 부탁해요. 저는 친구들이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요. 윤세린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말순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윤세린이 나간 후 오말순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이 거실에서 강도진과 처음 대화를 나눴던 기억, 부엌에서 강도진을 위해 요리를 했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점심때쯤 강태민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게 검사가 순조롭지 않았음을 보여줬어요.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강태민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말순은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강태민이 차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오말순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장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강태민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 물어봤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자. 장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오말순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근처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검사용 샘플인가? 오말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마 강태민이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용 키트였을 거예요. 여분의 샘플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오말순의 머릿속에 아찔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이대로 내 아들이 평생 모른 채 살아가게 할 순 없어. 오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말순은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친자 확인 검사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듯 오말순을 쳐다봤지만 오말순은 의연하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비교할 상대방의 샘플도 있으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말순은 어제 주운 강태민의 머리카락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접수를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오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장 회장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말순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검사 결과가 벌써 나왔다고? 그래, 나만 먼저 알려줘. 장 회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전화인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장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았어요. 오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닐까요? 그 결과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장 회장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도 함께 말이에요. 오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진 것 같았어요.
과연 강태민이 오말순의 아들일까요? 장 회장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오말순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장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주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장 회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 이후 장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강태민이 식탁으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했지? 장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일주일 후라고 했습니다. 그래, 일주일. 장 회장은 중얼거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장 회장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태민이 출근하고 윤세린이 외출한 후 집에는 장 회장과 오말순만 남았습니다. 장 회장은 한참 동안 서재에 있다가 나와서 오말순을 불렀어요. 말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오말순의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이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것도 이상했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어요. 네, 회장님. 거실로 나오세요. 장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오말순에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말순은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5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장 회장의 첫마디에 오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장 회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젊은 처녀를 그렇게 내쫓아서는 안 됐어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오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50년 만에 듣는 사과였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분수를 모르고 그런 일을. 분수라니요. 사랑에 무슨 분수가 있나요?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민이가 당신 아들 맞죠?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8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운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 지금 참 잘 자랐잖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민을 향한 애정이 진심이었거든요. 제발 지금은 말하지 맙시다.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부탁입니다. 조용히 떠나주세요. 장 회장의 간청에 오말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아들인데 다시 떠나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저는 평생 엄마라는 말 한 번 못 해보고 살아야 하나요? 지금 말하면 그 아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태민이는 모르고 살아야 해요. 장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떠나주세요. 대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남은 오말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포기해야 한다니 너무 잔혹했어요. 한편 윤세리는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오말순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윤세린이 물었지만 오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빨래만 개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윤세리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윤세리는 계속 오말순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침울해 보였고
장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윤세린이 물었지만 장 회장은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윤세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장 회장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시나? 문틈으로 보니 장 회장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윤세리는 호기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 회장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오말순 친자관계 확률 99.9%. 윤세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말순이 태민 씨의 친어머니라고? 윤세리는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럼 저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라는 거야? 윤세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식모로 부린 사람이 시어머니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왜 이걸 숨기고 계시는 거지? 윤세린은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태민 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윤세리는 강태민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비밀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강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세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말순을 볼 때마다 어색했거든요. 그날 오후 오말순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장 회장의 말대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가져갈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윤세린이 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상황에서 오말순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말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태민 씨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시죠.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갈게요. 오말순은 아들과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어 강태민이 퇴근했을 때 오말순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빈자리가 횡하니 남았어요.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떠나셨어요. 윤세리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윤세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오말순을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세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말순을 찾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어젯밤 본 그 충격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윤세리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정말 오말순이 강태민의 친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오말순이 평소 살던 원룸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세리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낡은 빌라 2층, 좁은 원룸 문 앞에서 윤세리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오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윤세린이에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오말순은 윤세린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윤세린은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허름한 원룸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어요. 할머니,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윤세린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말수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 씨와 할머니 관계 말이에요. 오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어젯밤 할아버지 서재에서 봤어요. 검사 결과지 말이에요. 윤세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말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부인, 정말 태민 씨 친어머니가 맞나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고백했어요. 네, 맞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세리는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충격이 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속인 거네요? 아니에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식모행세를 하면서 윤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고 싶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그랬어요? 오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도 아시는 거죠? 네, 회장님께서 조용히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어요. 윤세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민 씨가 알아야 해요. 자기 친어머니가 누군지 말이에요. 부인, 제발 안 돼요.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오말순이 애원했지만 윤세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건 태민 씨가 판단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요. 부인, 안 가시면 제가 혼자 가서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윤세린의 협박에 오말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오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강태민이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세린과 오말순이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 의아해했어요. 왜 할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여보, 앉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윤세린의 진지한 표정에 강태민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윤세린이 오말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분은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강태민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받으신 검사 결과를 봤어요. 이분과 당신이 친자관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강태민은 오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오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태민아.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강태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가뜨릴까봐. 망가뜨린다고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게 더 망가진 거 아닌가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식모행세를 하면서 저희를 지켜봤다는 거네요? 윤세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인 척하려 들었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요. 강태민이 말렸지만 윤세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게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열하게 들어왔어요? 윤세린의 말에 오말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열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요. 여보,
강태민이 소리쳤지만 윤세리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냥 낳아준 것뿐이에요. 키운 건 이 집안이에요. 오말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떠나겠어요. 오말수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아, 엄마는 널 평생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라. 나가세요. 윤세린이 소리치자 오말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집을 나서는 순간 강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말순도 윤세린도 강태민 자신도 말이에요. 오말순은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는 순간이었어요. 내 아들아 미안해. 오말순이 집을 떠난 후 저택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민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 같았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윤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화를 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강태민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괜찮다고요? 내 친어머니를 방금 내쫓았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건지 오말순에게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접근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쫓을 일은 아니었죠.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한편 오말수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반찬 장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거든요. 좀 일이 있었어요. 오말수는 대충 대답하고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재벌집 식모 노릇했다면서? 그것도 자기 친아들한테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오말순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그 집 도련님이 할머니 아들이에요? 한 손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오말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일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자식을 버린 엄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이 버리고 나중에 돈 보고 찾아간 거 아니야? 재벌집이니까 접근한 거지. 악의적인 소문들이 오말순을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말순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장사 안 되시죠?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오말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웃들마저 등을 돌리니까요. 그날 저녁 강태민은 집에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오말순 생각만 계속 났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윤세린이 말했지만 강태민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서재에만 계세요. 식사도 안 하시고요. 강태민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장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자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서재 안의 장 회장은 평소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루 만에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아셨던 거네요. 그래, 검사 결과를 받고 알게 되었지.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 회장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울까 봐서였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제겐 알 권리가 있었어요. 알 권리.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때 갑자기 장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할아버지. 강태민이 급히 달려갔지만 장 회장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119 빨리. 윤세린이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강태민은 장 회장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장 회장의 의식은 희미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위험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장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강태민은 밤새 병원에서 지켰어요. 다음 날 오후 장 회장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강태민이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어요. 태민아, 가까이 와라. 장 회장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강태민이 귀를 가까이 대자 장 회장이 힘들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장 회장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오말순이 맞다. 강태민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장 회장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그분은 내가 태어나던 날까지 널 품에 안고 있었던 분이야.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살 어린 나이에 혼자서 널 낳았지. 아무도 곁에 없는 상황에서 말이야. 할아버지, 내 죄로 내 엄마가 평생 말도 못하고 살아야 했어.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5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분을 집에서 내쫓은 건 나였다. 가문의 체면 때문에 어린 처녀를 그렇게 버린 거야. 강태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말순이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거네요. 그래. 그분은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어. 장 회장이 강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그분을 용서해다오. 잘못한 건 우리야. 강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말순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시장으로 돌아가셨을 거야. 그곳이 그분의 집이니까. 강태민은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가거라. 그리고 대신 사과해다오. 장 회장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강태민은 병원을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태민은 병원에서 나와 급하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 회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말순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서울 동부시장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강태민은 손을 떨었어요. 과연 오말순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시장에 도착한 강태민은 오말순을 찾아 헤맸습니다. 반찬 가게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물어봤어요. 오말순 할머니 아세요? 여기서 반찬 장사하시는데. 아, 그 할머니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던데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쪽 구석진 자리에 계실 거예요. 강태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니 정말 오말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말순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 턱을 괴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민아, 내가 왜 여기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태민아, 이게 무슨...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어나거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오말순이 당황해서 강태민을 일으키려 했지만 강태민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22살에 혼자 저를 낳으시고. 태민아,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오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망가뜨릴까봐. 나는 엄마라는 말 입 밖에 꺼내본 적도 없었다. 오말순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는데. 찾고 있었다고?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내 친어머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강태민이 고개를 들어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였네요.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시장 바닥에 무릎 꿇고 있으니 신기했거든요. 저 사람이 할머니 아들이야? 재벌집 도련님이라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강태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사세요. 태민아, 안 돼. 내 아내가 뭐라고 할까?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윤세린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강태민 뒤에 서 있었어요. 세린아? 강태민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윤세린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세린도 오말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인, 저야말로 죄인이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윤세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5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부인이 화낼 만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오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윤세린이 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부인, 이제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세린의 진심 어린 말에 오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고맙다, 세린아. 오말순이 윤세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안고 울었어요. 강태민도 일어나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집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머니 집이에요. 원래 어머니가 계셔야 할 곳이었어요. 강태민이 오말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님이? 네,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오말순은 감격했습니다. 그 높고 차가웠던 장 회장이 자신에게 사과하고 싶다니. 그럼 가보자. 오말순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재벌집 도련님과 며느리가
반찬 장사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모습이 드라마 같았거든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네. 아들이 저렇게 효자인 걸 보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제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차에 타면서 오말수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큰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강태민이 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오말순도 강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머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윤세린도 밝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린아. 내가 해줄게. 우리 태민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알고 있어. 정말요? 그럼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세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오말순을 맞았습니다. 강태민이 미리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세요. 강태민의 말에 오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고맙다, 태민아. 정말 고맙다. 오말순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오말순은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0년 전 쫓겨나던 그 문을 이제는 당당히 들어서는 거였어요. 어머니, 방은 2층에 준비해뒀어요. 강태민이 오말순을 안내했습니다. 넓고 화사한 방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방을 내가 써도 되나? 당연하죠. 어머니 방이에요. 윤세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오말순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어서 면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실까요? 그래야겠다. 오말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장 회장과 마주하는 자리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장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장 회장이 눈을 떴어요. 말순 씨, 오셨군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분수를 모르고.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였어요.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오말순을 막았습니다. 50년 전 그날 어린 처녀를 그렇게 내쫓은 건 제 평생 가장 큰 죄입니다. 장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했을 뿐인데. 회장님, 태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오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이 집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장 회장의 부탁에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강태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윤세린이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소문들이 너무 안 좋게 돌고 있어요. 정정해 드려야죠. 강태민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가 후계자 강태민입니다. 강태민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며 집중했어요. 그동안 이름 없이 살아온 한 여인이 이 집의 가장 큰 기둥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강태민이 오말순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오말순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이분은 제 친어머니 오말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22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저를 키울 수 없었어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살아오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뿐이에요.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강태민이 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오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진솔한 말에 기자들도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 집안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강태민의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말순의 희생에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50년을 기다리다니. 아들도 효자고요. 따뜻한 시선들이 오말순을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오말순은 완전히 그 집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윤세린과도 친모녀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세린이 임신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윤세린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냐? 오말순이 깜짝 놀라며 윤세린을 안았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강태민도 행복해했습니다. 9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오말순은 생전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었어요. 우리 손자 참 예쁘다. 오말순이 갓난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또 몇 년이 흘러서 손자는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말순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오말순의 특별한 된장국이었어요.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손자와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오말순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왜 웃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았어요. 강태민과 윤세린도 마당으로 나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하니? 이게 다 꿈 같아. 오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윤세린이 물었어요. 그럼,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오말순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마당에 노을이 졌습니다. 오말순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많이 들려줄게. 오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오말순은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비록 나는 식모였지만 그 아이에겐 늘 마음속 어머니였습니다. 오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내 이름을 지워도 자식이 기억하면 그게 진짜 엄마지요. 오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가 되었으니까요.